안녕하세요. 저는 사역 연차 3년 차. 굉장히 앞에 분들에 비해서는 짧은 연차지만 오늘 감사하게도 여기 사례 발표를 하러 나온 중등 3-3세 목자 이준하 목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는 21년에 처음으로 20살 때 하나님을 너무 세게 만나고 중등부 목자로 바로 왔습니다. 바로 오고 상황이 조금 제가 처음에 1셀로 왔다가 3셀 상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듣고 그 목장에 20살 때 목자로 파견이 됩니다. 저는 20살 때 중등부 목자가 된 살짝 특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때 줌으로 예배하는 상황이었고 목장 모임도 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의 고민이 지금의 제 목장 모임의 모습을 만든 것 같습니다. 저는 목자의 역할을 한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상에서의 목자의 역할이 있고 중보 기도하는 역할, 양육하는 역할, 그리고 목장 모임에서 인도하는 역할이라고 크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오늘 목장 모임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즐겁고 소그룹 인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다들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저는 목장 모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저는 첫 번째가 항상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항상 얘기할 때 들어보면 가장 재미있는 얘기는 내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가장 재밌고 아이들 얘기할 때도 자기 얘기 안 하면 사실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 목장 모임 구성은 시작기도, 아이들 삶의 나눔, 말씀 퀴즈, 기도 제목, 마침 기도로 끝납니다. 근데 시작 기도와 마침 기도는 아이들이 하고요. 기도 제목도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시간이고 삶의 나눔도 아이들이 이야기하고 말씀 퀴즈 때만 아이들과 제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퀴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다른 목자님들에 비해서 성경에 대해 아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목사님, 전도사님의 설교가 아이들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내 설교를 듣기 이전에 예배 시간에만 집중을 해보자.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예배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는 퀴즈를 합니다. 하루에 한 2개에서 3개의 퀴즈를 내고 5번에 맞추면 저희는 문화상품권 5,000원권을 줍니다. 네, 그거는 제가 큰 결심을 하고 5,000원권을 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친구가 거의 한 6개월 만에 5개를 모아서 다음 주에 문화상품권을 나가게 되었는데 되게 처음에는 이게 신앙적인 가르침이 너무 적지는 않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 주일 말씀에서 설교에서 얻는 가르침이 훨씬 더 크다고 느꼈고 그리고 내가 신앙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이들이 듣는 아이들이 없더라고요. 처음에 듣는 아이들이 없었고 핸드폰을 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아예 안 들을 바엔 예배를 정말 빡세게 집중하게 하고 목장 모임 때는 본인들의 이야기를 속마음 얘기를 많이 하게 하자는 것을 중심으로 저는 목장 모임을 많이 구성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목장에 왔을 때 처음부터 저는 기도 제목 나누는 걸 많이 훈련을 시켰는데요. 보통 애들한테 얘들아 너의 기도 제목 뭐야 하면 없어요, 몰라요. 저는 기도할 거 없어요. 요즘에 행복해요라고 다들 이야기는 하는데 사실 아이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아이들 기도 제목이 꼭 있고 저희 목장에는 아이들 중에 뭐 세계 통일, 뭐 두 발의 자유화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을 내는 친구들이 있는데 결국 저는 그 친구들한테 너 그럼 이번 주 그 기도만 하고 너 기도 안 해준다 하면 꼭 결국에 본인의 마음에 있는 기도 제목을 하나씩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도 제목을 나누기 전까지 그 셀룸을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게 당연시 됐고 그래서 저는 그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목자님들이 우선 먼저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한테. 저는 아이들한테 제가 힘든 걸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수련회를 가서 물놀이를 뭐 안전요원을 서고 이제 돌아가서 그냥 기진맥진으로 누워 있는데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얘들아 목장이 지금 너무 힘든데 너네 제발 베개 싸움 좀 안 하면 안 되니? 그런 식으로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목장 모임 때도 제발 저희 목장에 금쪽이들이 많습니다.
아까 뭐 박이만 목자님 세례도 많이 계셨는데 저희에는 소련의 국가를 부르는 아이가 한 명 있고요. 소련 국가를 부르는 아이가 있고 전기 파리채를 개조해서 전기 충격기를 가져오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가 한 명 있고 패션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 정말 여러 가지가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저희 아픔을 공유하면 힘듦을 공유하면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목자님들이 조금 더 솔직해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목원과 목자님의 친밀감 형성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반칙입니다. 저는 아이들과 6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목자님들에 비해서는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게 정말 편한 목자였고 사실상 제 동생, 친동생과 2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 형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반칙이었지만 제가 친해질 때 썼던 방법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평일날 목자님들께서도 바쁘시고 아이들도 너무너무 바쁘기 때문에 평일날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주일 30분 동안 어떻게 하면 친해질까를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취미 생활을 공유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축구, 패션, 게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축구, 패션, 게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심지어는 저희 월드컵 기간이 되면요. 목장 모임 30분 중에 20분, 25분을 축구 얘기를 하다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집에 간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아이들의 취미 생활과 우리 아이들이 어떤 거를 관심이 있는지를 많이 물어봐 주시고 목자님도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자님들이 아이들의 관심사를 많이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같이 먹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대학생이다 보니까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서 아이들한테 같이 식사를 하러 가거나 하는 게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는 매주 제가 교회 오기 전에 그냥 과자 같은 거 하나씩 사서 아이들한테 풀어놓고 얘들아 목장 모임에서 먹자 하면서 다 같이 한 1년 정도 먹었어요. 그렇게 먹었다가 뭐 가끔 목사님께서 칸초 설교하시면 다음 주엔 칸초를 사오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먹는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들은 먹는 게 정말 기억에 많이 남고 먹는 걸로만 기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중등부 목자님들은 저희가 열매를 보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아이들한테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자리이지만 사실 열매를 보기가 정말 쉽지 않잖아요. 제가 대학지구에서 섬기고 있는데요. 동시에 대학지구에서 나눔을 하다 보면 본인을 가장 사랑해 주시고 참아주셨던 분이 누구셨냐라고 말씀을 여쭤보면 거의 많은 분들이 중등부 목자님이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셨고 많이 참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는 분이 정말 많고 그분들이 인생에서의 목자님을 한 분 꼽으면 중등부 목자님, 고등부 목자님인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모르더라도 나중에 그게 깨닫는 시간이 꼭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지금의 다음 세대를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그 받은 사랑을 보답하며 살아가는 목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